최초 네팔을 이야기하는 방송 여기 네팔로 모여라. 여기 네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네팔을 사랑하는 한국 여자 여기 네모 MC 서퍼나입니다. 무덥던 여름 여기 네모를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아주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길거리 나무를 보면 아주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가을에 추석이 있듯이 네팔에도 더 사인이라는 아주 큰 명절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서 그날을 축하하고 또 새 옷을 사거나 아이들은 대나무 그네를 타면서 지역 문화와 전통, 민족의 정신을 되새기죠. 우리가 추석에 성묘를 가고 제사를 지내듯이 네팔 사람들도 동물을 통한 힌두교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어와의 어순이나 따뜻한 정, 그리고 명절의 모습까지 닮은 네팔의 문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여기 네모 기대해주세요. 네, 사누먼이라는 영화의 무비 타이틀송이었습니다. 타이틀송 제목도 같네요. 사누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 서퍼나가 여러분을 위해서 귀로 듣는 네팔 영화, 네팔의 영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한국 사람 중에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 나 영화 정말 싫어. 절대 안 볼 거야. 라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영화 장르에 대한 취향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영화가 주는 감동과 재미 그리고 교훈은 늘 새롭고 또 다른 영화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라는 영역에 있어서요. 질리지 않고 찾고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거의 모든 부류의 영화를 이제 지금까지도 즐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겁이 많아서 공포 영화는 잘 보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그 네팔의 드라마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팔에도 영화가 제작되고 있을까? 아마 네팔 영화는 한 번도 여러분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팔 영화뿐만 아니죠. 여기 네모를 통해서 아마 네팔 음악도, 네팔의 문화도, 네팔의 어떤 사람들이나 언어도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겠죠. 음, 네팔 영화는 도대체 어떤 내용과 또 어떤 네팔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그 네팔에 대한 이야기 알려주는 방송이죠. 여기 네모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2016년 1월 29일 2016년도에요. 그래서 개봉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퍼슈퍼티 프라사드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퍼시퍼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만 같아. 이 단어 좀 익숙한 것만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여기 네모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 번 여기 네모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네팔 여행편에서 다뤘던 관광지 퍼시퍼티나트 사원,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 좀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카트만두 공항에 내려서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광지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사원 안에 강이 흐르고 있고 또 화장터가 강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곳이었다고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그 퍼시퍼티 나트 사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시퍼티 프라사드. 프라사드는요,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은혜 또는 혜택,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퍼시퍼티 프라사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실제로 퍼시퍼티 역을 맡았던 그 남자 주인공인 카젠드라 라미찬 씨가요, 이 각본을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퍼시퍼티 프라사드의 감독은 누구일까? 디펜드라 K 카널
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좀 스토리가 있어서요. 이 카널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저는 해드리려고 해요.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팔에서요. 디펜드라케 카널 감독은 네팔에서 가장 잘 알려진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영화 제작을 하고 있고요. 카널 감독은 1980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1994년에 여구데키 여구 썸머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지만 그 이후에 영화 제작 활동이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중단을 했다가 2010년도에 다시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그때부터는 좀 꾸준하게 영화 제작을 쭉 이어오다가요. 굉장히 이분이 좀 실험 정신이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걸 굉장히 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네팔 최초로 비질렌티라는 3D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팔에 3D 영화가 있었다니. 어, 그래서 이 영화는 세 가지 전염병이 인류를 감염을 시키고 또 감염이 됐지만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회 스릴러물이에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 스릴러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 첫 네팔 3D 영화 제작을 시작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가치가 있었지만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네팔의 영화관에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3D 영화로 상영이 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뭐 후원자들이라든지 보는 사람들도 3D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일반 화질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겹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2D 버전으로만 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날 감독은요, 영화를 통해서 아주 큰 손실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슈퍼티 사원, 그 카트만두에 있는 파슈퍼티 나트 사원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좀 마음을 좀 달래고 위로를 얻고자 하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가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사원에서 많은 사람들도 보고 또 많은 문제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역시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본 사람들과 문제들에 관련된 영화를 제작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카넬 감독은요, 시나리오를 이제 구상을 하게 돼요. 근데 초창기에 그 시나리오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을 때, 당시에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커널 감독은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의 고집대로 카젠드라 라미찬 씨와 함께 영화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퍼슈퍼티 프로사드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어떤 흥행을 했냐면, 카날 감독이 이 퍼슈퍼티 프로사드를 통해서요,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큰 손실을 겪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각종 영화상을 휩쓸게 돼요. 그래서 뭐 까마나 영화상 최고 감독상, 네팔의 대통령 거주시에서 열리는 굉장히 유명한 네팔 영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네팔 내에서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내셔널 필름 어워드라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 감독상 그리고 무비만도 올해 영화인상 그 외에도 LG 영화상 신해상 FAAN 어워드 그리고 NFDC 어워드 다 최고 감독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화인 이 대단한 영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그 퍼슈퍼티 프라사드를 본격적으로 좀 소개하기 전에요. 이 영화가 나올 수 있도록 아픔을 또 남겨줬지만 네팔 3D 영화의 시작점을 알린 비질렌티의 OST 곡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카날 감독이 함께했던 비질란티 3D OST 영화, 네팔 최초 3D 영화죠. 사빈 라이가 불렀고요. 뭔가 되게 사회 스릴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어떤 그런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락 음악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감독의 한이 담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럼 영화를 좀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국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상영 시간이 평균 100분, 남짓 100분도 못 될 때가 많은데, 그 네팔의 보통 영화들은요,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2시간 보통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시퍼티 프라사드도 마찬가지로 상영 시간이 2시간 15분 동안 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인도 영화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인도 영화 보면 요즘에도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그 안에 그 짧은 뮤직비디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뮤지컬 형식의 음악들과 뭐 춤도 같이 추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네팔 영화들도 보시면은 그런 뭐 춤과 노래가 같이 뮤직비디오처럼 들어가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영화의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네팔 분들이 흥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여기네모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인도 영화에 그런 춤과 댄스 이렇게 있어줘야 좀 뭔가 영화를 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는. 어, 그래서 이제 퍼시버티 프로사드는 이제 그렇게 특별히 음악과 뮤지컬 형식의 그런 어떤 거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 우리나라 그 드라마 영화를 보듯이 쭉 이어져 가는데 좀 상영 시간이 긴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요, 퍼시버티 나트 그 사원의 아침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원에 이제 많이 가봤지만, 어, 아름답다라고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제가 또 힌두교가 아니기도 해서 그런 걸 아름답다고 느껴보지를 못했었는데 영화에 굉장히 예쁘게 담았어요. 정말 아침이 시작되면서 보여지는 그 사원의 풍경들이 그래서 내가 네팔 카트만두에 도대체 파슈파티나트 사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너무 궁금해라고 하시면 이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강이 사원 안에 어떻게 흐른다는 걸까? 화장터는 눈으로 어떻게 직접 본다는 건가?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영화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지진으로 부모와 삶의 터전을 잃은 가난한 남자 퍼시퍼티 프라사드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퍼시퍼티 프라사드와 가족이 없이도 퍼시퍼티 사원의 화장터 일을 하고 있는 미트 삼촌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원 이름이야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신의 이름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에서도 퍼시퍼티 이름 뭐 프라사드 이름 많이 쓰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잘 쓰지 않는 이름 때문에요. 퍼시퍼티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좀 사연이 있는 게 부모님이 그 주인공의 부모가 카트만두에 있는 그 사원, 파슈퍼티 사원을 방문한 후에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또 그런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해요. 우리도 알고 있는 그 2015년 네팔 대지진 그것 때문에 부모와 뭐 친구들 모든 그 삶의 터전을 잃은 퍼시퍼티는요. 또 그 빚까지 부모님의 빚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외곽 시골에서 카트만두로 올라와 그 어린 시절에 알고 지냈던 아까 말씀드린 미트 삼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촌이 퍼시퍼티 사원에서 화장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원에서 만나서 또 어떻게 두 사람을 가족처럼 이제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한 집에 이제 지내게 돼요. 그래서 지내면서 퍼슈퍼티가 삼촌이 이제 들어오면 요리도 막 해주고 삼촌이 네가 내 며느리냐라는 말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은 이 사원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 내에 흐르는 강에 이제 죽은 사람들의 유류품 이제 강에 흘려보내기 때문에요. 강에서 이제 몸을 먼저 또 씻겨줘요. 그래서 그런 유류품이라든지 돈을 줍는 패거리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패거리들한테 미움을 사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사기도 하고 쫓고 뭐 도망가고 맞기도 해요. 또 이제 맞고 있을 때 그 주인공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마 아줌마를 만나서 또 이제 돌아가신 엄마와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에 아마 네팔 가시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사진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원 안에 얼굴이며 몸이며 막
되게 독특하게 막 하얀색 막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뭔가 성직자처럼 뭔가 돌을 닦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제 힌두교에 원숭이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숭이 신을 하누만이라고 하는데 그 복장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복장을 하고 사원에서 사진을 관광객들하고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돈을 버는 하누만지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하고 주인공도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누만지를 아까 그 패거리들이 또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하누만지하고 친구가 되면서 패거리들이 더 이상 많이는 괴롭힐 수는 없는 그런 방어막이 좀 든든하게 돼주기도 하고요. 또 사원의 가족과 함께 놀러 왔던 그 예쁜 어,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 반우를 보고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가난하고 또 쫓기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한 퍼슈퍼티에게 작은 소원 하나는 그 길거리에서 푸드카트를 운영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것조차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힘들게 그 화장터에 목재를 다루는 일을 하거나 아까 말했던 강에서 유류품을 몰래 줍거나 하는 등의 이렇게 작은 돈들을 차곡차곡 집안의 저금통에 모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싸게 푸드카트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와서 막 집으로 달려갔죠. 이제 그동안 모은 돈을 확인하려고 저금통을 딱 들었는데 저금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같이 가족처럼 지냈던 그 미트 삼촌이 뭐 술값으로 다 탕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말 이 파슈퍼티 주인공이 정말 절망을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파슈퍼티는 결국 작은 그 푸드카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이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겠죠? 영화를 보면서 그 각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파슈파티의 상황과 감정에 이입해서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파슈파티라는 남자 주인공, 이 주인공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이 남자는 정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거였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참 지금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 영화가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 퍼슈퍼티 프로사드를 검색을 해보세요. 무료로 시청을 할 수 있고요. 네팔어를 모르더라도 영어 자막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팔을 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역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겠죠. 영화를 통해서 또 한번 네팔을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정말 네팔에 재미있고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서요. 또 좋은 영화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OST 먼 떨어 사랑기 같이 노래를 듣고 또 다음 게스트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는 저희 여기네모 청취자 분이신데요. 저 서버나를 통해서 또 여기네모를 통해서 네팔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궁금한 게 많으셔서 오늘 꼭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멀리 용인에서 광주까지 오고 싶었지만 사정상 올 수가 없어서요. 여기네모 최초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 아, 네, 네. 입니다. 신학생이시군요. 갑자기 뭔가 거룩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름은 김도라고 합니다. 김도, 네. 본명인가요? 근데 신학생이신데 도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네, 전도사의 도입니다. 전도사님이시군요. 네. 네. 갑자기 여기네모와 맞는 분이 나오신 건지 궁금해지는데 도사님이 여기네모 네팔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 이제 궁금한데요. 여기네모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좀 들어봤는데요. 네, 되게 듣다 보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음, 방송이 행복한 것 같았고, 되게 너무 또 웃음이 많으신 게스트들이 나오셔서 그런지 네. 들으면서 같이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 제일 재밌으셨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네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이제 웃는 거였는데 정확하게 대해서 네.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음. 얘기를 주고받으시면서 웃는데 그걸 들으니까 너무 네.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네팔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도 네. 좋았습니다. 아 네. 좋아요. 제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 한번 검증을 해 봤습니다. 정말 잘 듣고 계시는지. 근데 사실 저희 방송이 게스트분들 모셔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진짜 네팔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라든지 또 궁금한 것들 또는 이제 네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소개해 주는 방송이다 보니까 대화 위주의 방송이라서 좀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어야 행복하죠? 그쵸? 네. 네.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팔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고 또 여기네모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네팔에 관련된 어떤 추억이라든지 뭐 네팔을 방문하고 싶으시다든지 그런 게 있으셨던 건가요? 그 네팔에 음. 되게 추억이 있는 게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네. 그렇게 그 히말라야를 다녀왔다면서 맨날 그 안나푸르나를 외치고 아. 다니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안나푸르나는 어떤 곳이길래 네. 저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마다 안나푸르나를 외치실까. 거기에도 또 산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좀 긍정적인 기억이 맞나요? 그 선생님한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잘 부정적인 계시죠? 기억이신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굉장히 네. 가혹하게 다뤄주신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또 네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네, 맞아요. 음. 왜냐면 네팔이라는 나라를 되게 네. 다큐멘터리나 이제 네. 이런 걸로 많이 접했었는데 네. 되게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되게 신비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음. 한번 네팔에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음. 보통 이제 신비하다라고 느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말라야 때문에 굉장히 신비롭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데 네. 도씨도 도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도님도 그러신 건가요? 네, 저도 산을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느끼는데 네. 근데 거기 산은 목숨 걸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올라갈 수는 없는 곳이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산보다 네. 그러니까 그 네팔이 인도랑 가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카레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네.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게 궁금한 거죠. 그 네팔이 인도랑 가까우니까 어떤 또 인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내가 카레를 네네. 좋아하니까 네팔에 가면 또 카레를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으신 거군요. 네, 맞아요. 전반적인 사실 이야기들은 네팔 여행편에서도 지금까지 게스트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네팔 일단은 방문하실 계획도 하고 계시다고 저한테 방송 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네모에서 다루는 것 이외에 또 네팔 방문 전에 또 궁금하신 것들이 또 있으시면 같이 나눠볼까요? 사실 제가 네, 여기 신대원을 오기 전에 네, 한의학을 전공하고 네. 이제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 잠시 있었거든요. 네. 그, 그,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래도 마침 그게 또 네, 군대를 갔는데 또 네. 뭐라 그러죠? 위생병? 위생병?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 군대 네, 다녀오신 거 맞으시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되게 그런 위생적인 게 네. 늘 이제 그런데 이제 가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위생을 음, 가지고 있고, 어떤 위생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음, 어떤 전통이 있고, 약간 어떤 미신이 있고, 약간 금기되는 건 또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거룩한 어떤 전도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원래 그 전에 전공이 한의학이었기 때문에 의학적인 네네. 부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위생 상태라든지 보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단 먼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위생 상태. 근데 사실 그게 기준이 되게 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어, 그래서 어느 부분을 탁 집어서 얘기하긴 힘든데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생활을 하시거나 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갔을 때 그 네. 캄보디아 아이들이 네. 이제 예를 들면 모기가 물리잖아요. 아, 네. 그 모기가 물리면 음. 거기가 하도 이제 손으로 아니 그 약간 비위생적인 손으로 긁고 긁다 보면 얘가 이제 음. 피부가 약간 뜯어지고 거기가 또 2차 감염이 돼가지고 골마가지고 막 띵띵 부이고 그런 게 많고 막 고름 막 차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네. 밴드도 막 일주일씩 붙이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밴드를 뜯으면 그 안에 막 음. 고름이 막 이렇게 차 있고 흐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내 팔은 어떤 상태인지가 궁금한 음. 거죠. 어떤 씻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위생에 대한 얘들 음. 이분들은 어떤지 음. 캄보디아는 진짜 그런 위생관념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뭐 보건이라든지 의료 부분에 관련된 위생은 물론 한국만큼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네팔 같은 경우에는 워낙 NGO 단체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고 의료 지원을 많이 받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한 교육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생각했을 음. 때. 그래서 제가 네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낀 점은 제가 유별나진다는 거. 어,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올 때 뭐 한국에서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고 비누로 사용해서 깨끗하게 씻고 또 뭐 매일 씻고 매일 머리를 감거나 뭐 이런 것들 양치를 매번 하거나 이런 게 좀 당연하잖아요. 네. 들자면 물론 수도 카트만두에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매일 씻어야 된다. 손을 아주 자주 씻어야 된다. 내가 뭔가 상처가 생겼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만큼은 아니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땐 좀, 그렇군요. 예, 그렇고요. 근데 지금 뭐 좋아져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일례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5년, 6년 전에 네팔의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저 환자의 네네. 상태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병원의 화장실을 가면 더 아플 것 같은 어, 아, 변기가 아니고 일단 쪼그려 쪼그려 쪼그려. 화장실 쪼그려 화장실이었고 그 화장실도 막 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관리가 뭐 되어 음, 있지 않다거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시간이 굉장히 좀 지났고 또 되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음.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과일을 사서 먹을 때 한국 사람들 굉장히 깨끗하게 씻어 먹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농약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근데 뭐 그것도 그냥 뭐 쓱쓱 닦고 그냥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봐서요. 아주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병원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병원이 어떤지요? 네. 거기, 네팔의 병원은 네. 약간 한국의 병원에 비해서 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팔은 수도 카트만두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지역적인 불균형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카트만두 수도 그리고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포카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가시는 그 히말라야 트레킹하러 가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두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부 병원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돼 있죠. 어, 네. 네, 카트만두 같은 뭐 거기에 있는 큰 병원에는 가면 한국만큼 어느 정도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괜찮다고는 느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궁금한 아무래도 게 이제 많으시군요.
되게 궁금해요.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이제 그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라오스도 갔었고 캄보디아도 갔을 때 네, 이제 약간 저기 이제 물이 안 맞아 물갈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화장실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 좀 당황했던 게 네. 캄보디아는 약간 그 비데가 그 물총 비데라고 아, 그게 네, 변기에 달려 있어가지고 네. 되게 이거 뭐지 손 씻는 건가 아니면 얼굴 씻는 건가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아, 네. 얼굴 씻진 않으셨죠? 아 씻을 뻔했어요. 아, 뻔했군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네, 그러면 거의 네팔은 네, 화장실이 과연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네. 다 잘 구성되어 있진 않은지. 음.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리면 역시 또 카트만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카트만두의 관광지라든지 포카라 관광지 뭐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양변기를 사용을 하고 깨끗해요. 음, 근데 아마 그 김도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총 비데 있잖아요. 그 호스 네네. 혹시 달려서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차나 정원에 물 뿌릴 때 이렇게 눌러서 물을 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네팔에도 있거든요. 아, 범용으로 사용되군요. 어, 그 캄보디아에도 있구나. 그것도 신기하네. 그 네팔에도 그게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그 양변기가 있는 화장실에도 그게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만약에 관광객으로 여행을 가신다 하면 뭐 카트만두 포카라 정도 가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네네. 뭐 호텔이라든지 괜찮은 식당을 이용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너무 힘들어라는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그 외의 공용 화장실은 좀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좀 신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기도를 하면서 가시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총 대신 간혹 그래도 괜찮으면 물총 대신 그 물이 담겨져 있는 바가지? 바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고요. 아, 그렇게 돼 어, 있군요. 그래서 떠서 알아서 이제 네. 잘 씻으시면 되고. 이거 아, 이 청취자분들 괜찮으시려나? 너무 아무튼 그것조차도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거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내가 이동을 해야 한다 또는 뭐 로컬 버스를 타고 내가 네팔을 여행을 하는 정말 나는 거의 뭐 상위권, 최상위권의 여행자다라고 하시면 뭐 물티슈라든지 휴지는 챙겨 음, 가셔야겠죠, 자기 거. 그럼 네네. 꼭 물티슈가 있어야 되네요. 있으면 좋죠. 근데 밖에 아, 나와 아마 근데 이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식당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음, 있는 곳이 같이 있어서 이제 화장실을 나오면 또 손을 따로 씻을 수 있는 곳은 있기는 있지만 그 화장실 내부에 뭔가 이렇게 청결하게 잘 갖춰져 있다던가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다던가 그런 거는 이제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문이 잘 닫히는 그렇군요. 것만으로도 불이 만족해야 없지만 되네. 보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잘 정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왜냐면 제가 네. 또 이제 카자흐스탄 갔었는데, 아, 네. 그때 카자흐스탄이 한 영하 25도 정도 됐을 때 날씨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네. 다 얼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구나. 아, 청결하지 않을까? 냄새는 안 날 것 같은데. 얼음이라서. 냄새는 안 났어요. 네, 냄새는 그렇죠. 안 났는데, 네. 되게 다시 한번 네, 네팔에 대해서 알게 되네요. 아니, 저도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네, 네. 도시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똑같이 거기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중간에 들린 휴게소는 네팔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근데 차라리 네팔이 나았던 게, 카자흐스탄은 일어나면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여전히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어, 좋았어요. 오픈되어 있고 개방적이고 아주 좋죠. 네. 근데 저희 너무 화장실 얘기 많이 한 거 그래서 아닌가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음. 한의를 전공했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풍토병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풍토병이요? 네. 네네네. 뭐, 음. 이제 보통 거기 가면 이제 자주 네. 걸리게 되는 질병이라든지 네.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질병이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음. 특별히 네팔에서
이 병에 네팔 가면 걸릴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팔에서 제가 뭐 풍토병을 걸리지 않았고 또 거기서 거주하면서 봤을 때 네팔 사람들 이 병에 왜 걸리지? 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연계돼서 뭐 상처 치료 같은 것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항생제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상처가 굉장히 심하게 곪거나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네팔 분들의 식습관이 조금 독특해요. 밤에 먹고 자요. 밤에 그렇구나. 배부르게 자기 전에 배부르게 먹고 바로 자요. 어, 그러니까 좀 또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근데 그건 아마 음, 한국 사람들이 더 힘들겠죠? 그분들은 이제 문화라 괜찮지만 한국 사람이 그렇게 생활한다면 굉장히 속이 부대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특별한 뭐 풍토병에 대한 뭐 병을 조심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러시군요. 환경을 좀 주의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도사님, 네. 예, 김돈님께서 이제 좀 아무래도 전공도 그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결이라든지 위생 상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셨는데, 추천해주신 음악을 좀 듣고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추천해주신 음악이 알리즈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되게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새 얼간이라는 인도 네. 영화인데, 왜 이 영화의 이 음악을 듣고 싶으신 거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네, 노래가 나오는데, 네, 되게, 네. 되게 막, 이 영화를 눈물 보면서 흘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요? 제가 좀 감수성이 좀 촉촉해서. 네, 우리 그러면서 이제 또, 봤던 네, 영화인데, 네, 이 가사가 모든 게 네.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음, 해주면서 특히 요즘에 힘들어 음, 하시는 분들에게 음. 한편에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해서, 않을까. 해서 같이 듣고 네. 싶어서 여기 내모인 가족들과 함께 같이 듣는 시간이 좋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네팔에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또 깜짝 놀라셨을까 봐 또 위로를 좀 전해드리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라 말을 해주고 싶네요. 일단 네, 다 그러면 잘 될 거예요. 네, 잘 될 거예요. 그럼요. 더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그거를 잊을 수 있는 모든 게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팔을 또 기억하고 찾아주세요. 나는 알리지엘 같이 듣고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김도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All Is Well 듣고 왔습니다. 아주 신나고 좋네요. 저.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알리지에 나온 그 아메리칸 이 배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생겼죠. 그리고 되게 영화 내용도 굉장히 좋은데, 영화는 좋아하시나요? 혹시 김두님? 예, 맞아요. 영화 엄청 좋아하죠. 영화 엄청 좋아하세요? 네. 혹시 영화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팔 영화를 한번 같이 보시고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어떠세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팔 네. 영화는 약간 인도 영화랑 혹시 비슷한가요?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생김새라든지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좀 흥겹게 뮤지컬 형식으로 그 음악들, 춤과 음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느끼실 수 있죠?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영화들을 같이 얘기해보면서 또 저는 네팔을 좋아하고 알기 때문에 보지만 또 새로운 시각의 어떤 그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출연도 한번 자연스럽게 예, 다음 출연에 네.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무리를 네.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또 네팔에 대해서 오늘 꼭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던 것들 중에, 이 얘기만 하고 끊어야겠다 하는 것들 있나요? 진짜 궁금한 게 그 네팔의 종교. 네네. 네, 아무래도 인도가 옆에 있다 보니까, 네. 근처에 있다 보니까 불교라든지 음, 되게 힌두교라든지 네. 되게 이런 종교가 되게 막 어떻게 보면 혼합도 돼 있을 거고 네. 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거 또 여기네 모여서 다뤘었는데 저 청취, 예,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또 이제 신학생이시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냥 힌두교. 힌두 문화권에 있는 힌두교 국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나 문화는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 뭐 우리 인도 가면 막 소가 길에서 사람처럼 돌아다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가 그냥 돌아다니는 걸 쉽게 볼 수 있고 소고기를 먹는 일이 거의 없죠. 네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간혹 뭐 해외에 나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스테이크를 팔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먹지 않고 대신에 물소는 괜찮아요. 무슨 차이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같은 소인데. 어, 버팔로라고 하는 물소가 있거든요. 버팔로라고 아, 예. 해요. 네, 근데 예. 그 고기는 또 괜찮더라고요. 먹는 건. 그건 아, 구할 수 있는데 그 버팔로 젖, 그러니까 우유도 먹고 그걸로 찌아라고 하는 그 홍차 라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 끓여 먹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버팔로도 그렇게 막 즐겨 먹고 고기 자체를 즐겨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먹으면 보통 닭고기 정도? 닭고기 정도를 먹는 편이고요. 음. 그리고 전체적인 문화는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팔이 인도랑도 접경해 있지만요. 그 중국 티베트 쪽이랑도 북쪽은 다 또 접경해 있어요. 물론 히말라야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네. 네, 북쪽으로 갈수록 그 불교 티베트 불교라고 하거든요. 또 한국이랑은 느낌이 다른 불교예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불교 신자들도 꽤 살고 있어요.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분포도가 좀 다른 거죠. 전반적인 건 이제 힌두교 문화권 안에 있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불교 신자가 많고 인도 국경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이슬람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또는 뭐 힌두교인들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분포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편이고요. 신학생이시니까 기독교시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하죠.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신학교가 없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 아무튼 교회도 꽤 있어요. 교회도 요즘에 교회도 있구나. 네, 네팔에 갔을 때 어, 예전보다 점점점 더 크리스천들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그 대신 네팔에서 교회는 토요일에 갑니다. 왜 토요일에 가죠? 토요일만 휴일이기 때문이죠. 아, 네. 네팔은 그럼 일요일에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이 양력이잖아요. 근데 네팔은 그 네팔역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생각하는 토요일, 일요일의 개념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교회를 갑니다. 음. 그러면 네. 토요일에 교회를 가고 네. 한국으로 치면 약간 불금인 날은 언제인 거죠? 불금이면은 불금이겠죠? 금요일은 동일한가요? 그렇겠죠? 토요일이 쉬니까. 토요일에 쉬니까. 그렇죠. 근데 불금을 한국 사람들처럼 보내진 않고요. 술도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유흥을 엄청 즐긴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땐. 아하. 근데 뭐 카트만두의 젊은 친구들은 요즘은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관광지를 나가보면. 잘 놀긴 하는데. 아,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처럼 술을 엄청 즐겨 마시고,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술 마시고, 밖에서 밤늦게까지 놀고, 그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금이다라는 느낌 많이 없어요. 저 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그러면 혹시 네. 밤에 못 노는 이유가 네. 혹시 약간 야생 동물 때문에 못 노는 건지. 어, 뭐, 막 사바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 네. 약간 좀 사람이 좀 어떻게 네. 할 수 없는 야생 동물이라든지 좀 위험한 친구들이 네.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정글이 있긴 있어요, 네팔에. 좀 아래에 네. 이렇게 따뜻한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있긴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다거나, 호랑이가 있거든요. 네팔에 호랑이, 호랑이가 있어요? 있어요, 정글에. 호랑이, 뭐, 악어, 코뿔소 이런 야생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볼 수가 없죠. 그들도 피하겠죠, 호랑이도.
와, 호랑이가 있구나. 네, 저도 아직 호랑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뭐 곰도 있다고 아, 하고요 하는데 뭐 지금까지 본 야생동물이 그 내셔널 파크라고 해서 정글이 따로 구역이 있어요. 관리가 되고 아,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본 뭐 코뿔소나 야생 코뿔소나 뭐 길들여진 코끼리, 뭐 사슴, 악어 이런 정도? 네, 뭐 동물 때문에 위험해서 못 나간다. 이거는 이런 얘기는 그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의 분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 아닌가요? 되게 궁금했어요. 어, 되게 자연이 잘 돼 네, 있는 곳이니까 네, 혹시나 이제 그럴까 봐. 막 곰이 갑자기 막 그 뭐 네, 먹고 있는데 누구 막 말 걸었는데 막 곰이고 이럴까 봐. 네. 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 정말 꼭 그 김도님하고요. 우리 그 여기네모에서 네팔 영화를 꼭 같이 보고 나눠보고 싶네요. 그 네팔의 그 정말 실질적인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음. 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게 소고기를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고기는 음식을 도대체 어떤 고기를 먹는 건지. 고기 먹긴 먹었는데 즐겨 먹는 게 주로 일단은 닭고기예요. 아, 닭고기. 네, 그래서 닭고기를 주로 먹고요. 근데 고기 자체를 힌두교 그 성향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시면 저도 힌두교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그 아예 뭐 고기라든지 이런 음식을 굉장히 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비건들이 많아요. 베지테리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어, 네팔에 가면 베지 메뉴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식당에 가면. 그래서 음, 따로 주문할 수가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네모에 출연하셨던 라즈, 또 잠깐 얘기했었어요. 비건이어서 한국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 조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막 고기를 즐겨 먹고 한국처럼, 그러진 않고요. 돼지고기도 먹어요. 먹긴 하는데, 또 그거를 먹는, 돼지고기를 먹는 민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즐겨 먹는 민족이 또 따로 있고 그런 편이에요. 아, 진짜 되게 네, 다양하네요. 다양하네요. 네,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네모를 통해서 이제 네팔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얘기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네. 음, 진짜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해결되세요. 어, 네네. 다음 여기네모에도 꼭 출연을 해주셔서 같이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네모에 이렇게 전화로 최초 연결하신 게스트거든요. 어, 와, 전화 연결하셔서 이제 저랑 얘기를 조금 궁금한 것들을 나눠보셨는데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네. 네팔에 대해서 막연한 마음이 컸고, 네. 되게 걸어서 뭐 이런 다큐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네팔은 저런 곳이구나 했는데, 좀 네. 실제적인 얘기를,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네. 통해서,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서, 네. 되게 좀 그려지는 네팔이 된 것 같아요. 그려지는 네팔 맞나요? 예, 예. 좋습니다. 이제 그려졌으니까 조금 더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 네모 최초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 김도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 여기 네모를 시작할 때보다 한층 더 깊고 디테일하게 네팔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솔직한 질문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또 출연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렇게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네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팔을 이야기하는 방송 여기네모 DJ 서퍼나 그리고 게스트 김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던냐바! 던냐바!